선생님을 성추행한 충격적인 이유 진짜 불륜 그리고 배신 사랑하는 사람의 배신. 그것도 가장 무방비한 순간에 당한 배신이라면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지영 씨는 생명을 잉태하고 새 생명을 품에 안았던 그 신성한 시간 동안 자신이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가장 큰 상처를 받게 됩니다.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한 고급 아파트. 이곳에 사는 지영 씨 32세. 그녀는 3년 전 현재의 남편 준호 씨를 만나 결혼했습니다. 준호 씨는 전직 국가대표 육상선수 출신으로 현재는 실업팀 육상부 코치로 일하고 있었죠. 여보, 오늘 병원에서 아기 성별 알려준대요. 지영 씨의 목소리에는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결혼 3년 차 드디어 찾아온 임신 소식은 두 사람에게 더 없는 기쁨이었습니다. 그래? 나도 빨리 퇴근할게. 오늘은 꼭 같이 가야지. 준호 씨 역시 기대에 차 있었습니다. 운동선수 시절부터 워낙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성격으로 유명했던 그는 남편으로서도 누구보다 다정하고 배려심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산부인과 진료실. 초음파 화면을 보던 의사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축하드려요. 건강한 여자아이예요. 여자아이라니. 지영 씨는 눈물을 흘렸고 준호 씨는 아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부부였습니다. 임신 9개월. 출산 예정일이 다가오자 준호 씨는 더욱 세심하게 아내를 챙겼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출근 준비를 하면서도 아내가 불편하지 않도록 조심조심 움직였고 퇴근 후에는 아내의 발 마사지를 해주는 것이 일상이었죠. 여보, 나 오늘 팀에서 중요한 대회 준비 때문에 늦을 것 같아. 혼자 괜찮겠어? 당연하지. 당신도 일이 있는데. 나는 엄마가 와서 같이 있어줄 거야. 그래도 미안해. 요즘 우리 선수 중에 유망주가 한 명 있어서 그의 집중 관리하느라 정신이 없네. 그렇게 준호 씨는 일에 몰두했고 지영 씨는 곧 만날 아기를 위해 마지막 준비를 했습니다. 드디어 출산일. 진통이 시작되고 병원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지영 씨는 남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아파도 참아야 해. 우리 딸 만나려면. 당연하지. 잘할 수 있어, 여보. 10시간의 진통 끝에 3.2kg의 건강한 딸이 태어났습니다. 아기의 첫 울음소리를 들으며 준호 씨는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수고했어, 여보. 정말 대단해. 우리 딸. 정말 예쁘다. 출산 후 지영 씨는 산후조리원에 입소하기로 했습니다. 첫 아이인데다 친정어머니도 건강이 좋지 않아 도움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이죠. 2주 동안 잘 쉬다 와. 나는 집 정리하고 아기 맞을 준비 제대로 해놓을게. 당신도 무리하지 말고 밥은 꼭 챙겨 먹어야 해요. 알았어. 매일 영상통화로 얼굴 볼게. 산후조리원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지영 씨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손을 흔들고 있는 남편의 모습이 보였죠. 그 모습이 왠지 모르게 아련하게 느껴졌습니다. 2주 후면 다시 만날 텐데 왜 이렇게 섭섭할까? 하지만 그때의 지영 씨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산후조리원에서 몸조리를 하는 그 2주 동안 자신의 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를. 행복의 절정에 있던 이 가족. 하지만 그 행복 뒤에는 상상도 못할 어둠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과연 산후조리원에서의 그 2주 동안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집에 돌아왔을 때 평소와 다른 점을 발견한 적 있으신가요? 사소해 보이지만 설명할 수 없는 그 무언가. 오늘 지영 씨도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것도 가장 행복해야 할 순간의 말이죠. 산후조리원에서의 2주는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지영 씨는 전문 산후관리사의 도움을 받으며 몸을 추스르고 아기를 돌보는 방법을 하나하나 배워갔습니다. 산모님, 회복이 정말 빠르시네요. 이제 집에 가셔도 될 것 같아요. 정말요? 그럼 이제 우리 집에 갈 수 있는 거예요? 네, 하지만 집에 가서도 무리하시면 안 돼요. 특히 첫 딸은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영상통화로 남편에게 퇴소 날짜를 알렸습니다. 여보, 모레 퇴소한대요. 우리 딸 데리고 집에 가요. 그래? 잘됐다.
아기 방도 다 꾸며놨고 청소도 깨끗하게 해놨어. 편하게 와. 준호 씨의 목소리는 밝고 경쾌했습니다. 화면 너머로 보이는 그의 얼굴에는 피곤함이 역력했지만 가족을 맞이할 준비를 열심히 한 것이 느껴졌습니다. 퇴소 당일.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하는 지영 씨의 가슴은 설렘으로 가득했습니다. 품에 안긴 아기를 내려다보며 속삭였죠. 우리 딸 이제 진짜 우리 집에 가는 거야. 아빠가 기다리고 계실 거야. 집 앞에 도착하자 준호 씨가 현관문을 활짝 열고 나왔습니다. 왔어? 어서 들어와. 조심조심. 고마워요, 여보. 집이 정말 깨끗하네요. 실제로 집 안은 말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거실 소파도 새로 배치되어 있었고 아기 방에는 새 커튼과 아기 침대가 준비되어 있었죠. 와, 당신 이 모든 걸 혼자 했어요? 응, 틈틈이. 우리 딸 맞이하는 건데 당연하지. 그날 저녁 지영 씨는 오랜만에 집에서 샤워를 하기로 했습니다. 산후조리원에서는 불편했던 부분들이 많았거든요. 여보, 나 샤워 좀 할게요. 아기 좀 봐줄래요? 그래, 천천히 해. 욕실에 들어선 지영 씨. 따뜻한 물줄기를 맞으며 그녀는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역시 집이 최고야. 샤워를 마치고 머리를 말리는데 문득 배수구 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건 뭐지? 배수구 커버를 열어보는 순간 지영 씨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긴 머리카락이 수북이 쌓여 있었던 겁니다. 그것도 한두 가닥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여러 번 머리를 감은 것처럼 많은 양이었죠. 이게 뭐지? 지영 씨는 출산 전부터 머리를 짧게 잘라 단발머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관리가 편하라고 한 선택이었죠. 그런데 배수구에 쌓인 머리카락은 명백히 긴 생머리였습니다. 내 머리가 아닌데. 그럼 이건 누구 머리카락이지? 손으로 조심스럽게 꺼내보니 상당한 양이었습니다. 한 번에 머리 감기로 나올 수 있는 양이 절대 아니었죠. 지영 씨는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샤워실 구석구석을 살펴봤습니다. 샴푸통 옆에도 비누 받침 위에도 여기저기 긴 머리카락이 보였습니다. 여자가 이 집에 왔었다는 거야? 욕실 문을 열고 나온 지영 씨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여보. 응? 왜? 얼굴이 왜 그래? 화장실에. 이거 봐요. 지영 씨가 손에 들고 있는 머리카락 뭉치를 보여주자 준호 씨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이게 뭐예요? 내 머리카락이 아닌 건 알죠? 아, 그게. 청소하러 온 가사도우미 아줌마가 있잖아. 그분 것 아닐까? 가사도우미요? 우리 집에 가사도우미 없잖아요. 결혼한 후로 단 한 번도 부른 적 없는데요. 아, 내가 청소하기 힘들어서 한 번 불렀었어. 미리 말 안 해서 미안. 준호 씨의 대답은 빨랐지만 어딘가 부자연스러웠습니다. 지영 씨는 그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요? 근데 가사도우미가 왜 샤워를 해요? 그것도 여러 번씩? 여러 번? 그건 아니고. 청소하다가 물 묻어서 간단히 머리 좀 감았나 보지. 대화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하지만 지영 씨의 마음속에는 의심의 씨앗이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웠지만 지영 씨는 쉽게 잠들 수 없었습니다. 옆에서 편안하게 자고 있는 남편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설마 그런 거 아니겠지? 내가 산후조리원에 있는 동안 설마.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계속 다른 생각들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의 어색한 표정, 부자연스러운 대답, 그리고 무엇보다 그 많은 양의 머리카락. 다음 날 아침 지영 씨는 집 안을 더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침실 서랍장 뒤, 소파 틈새, 드레스룸 구석구석. 그리고 곳곳에서 발견되는 긴 머리카락들. 이건 한두 번 온 게 아니야. 여러 번. 그것도 자주 왔었어. 휴지통을 비우다가 지영 씨는 또 한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자신이 쓰지 않는 브랜드의 화장솜이었습니다. 그리고 냄새를 맡아보니 낯선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여보, 이거 뭐예요? 뭐가?
이 화장솜. 내가 쓰는 거 아닌데. 아, 그것도 청소하러 온 아줌마 거 아닐까? 나도 잘 모르겠는데. 또다시 가사 도우미 핑계였습니다. 지영 씨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확신했죠. 뭔가 있어. 분명히 뭔가 있어. 사랑하는 사람을 의심한다는 것, 그것만큼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까요? 하지만 지영 씨의 의심은 곧 현실이 되어 그녀를 덮칩니다. 과연 이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의심은 점점 커져가고 진실을 알고 싶지만 두려운 마음. 그런 지영 씨에게 예상치 못한 사건이 터집니다. 그것은 남편의 결백을 증명할 기회가 될 수도 있었고 아니면 더 큰 진실로 가는 시작점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산후조리원에서 돌아온 지 일주일. 지영 씨는 육아에 적응하느라 정신없는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의 의심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남편 준호 씨는 평소처럼 출근하고 퇴근했습니다. 특별히 이상한 점은 없어 보였습니다. 오히려 전보다 더 다정하게 아내와 아기를 챙겼죠. 여보, 오늘 아기 예방접종 가야 하는 거 맞지? 응, 오후 3시에 약속 잡아놨어요. 내가 오늘 일찍 나가서 같이 가줄게. 혼자 가면 힘들잖아. 고마워요. 이렇게 세심한 남편의 모습을 볼 때면 지영 씨는 자신의 의심이 부끄러워졌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산후 우울증 때문에 괜히 의심하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던 어느 목요일 오후, 준호 씨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전화를 받은 준호 씨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네? 지금 뭐라고 하셨죠?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뭔가 심각한 일인 것 같았습니다. 제가 그랬다고요?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준호 씨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지영 씨가 놀라 다가갔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에요? 준호 씨는 손을 저으며 전화 통화를 이어갔습니다. 제가 왜 그런 짓을 합니까? 절대 아닙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바로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준호 씨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죠. 여보, 대체 무슨 일이에요? 지영아. 나. 말 좀 해봐요. 무슨 일인데 그래요? 경찰서에서 전화 왔어. 내가 우리 팀 선수를 성추행했다고 신고가 들어왔대. 뭐라고요? 지영 씨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성추행? 자신의 남편이? 말도 안 돼요. 누가 그런 신고를 한 거예요? 현주가 신고했대. 우리 팀에서 제일 유망한 선수야. 내가 특별히 더 신경 써서 지도하던 애인데. 현주. 고등학교 3학년 여학생으로 준호 씨가 코치하는 팀에서 가장 실력이 뛰어난 선수였습니다. 전국체전에서 메달을 딴 적도 있고 올림픽 국가대표 후보로까지 거론되던 유망주였죠. 그 학생이 왜 갑자기 그런 신고를 한 거예요? 나도 모르겠어. 정말 아무것도 한 적이 없는데. 오히려 내가 더 조심했었어. 요즘 같은 시대에 코치와 선수 사이에 오해받을 만한 행동은 절대 하지 말라고 항상 주의했었는데. 준호 씨는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이거 큰일이야. 혐의가 사실이 아니어도 이런 소문만 나도 내 인생은 끝이야. 코치 생활은 물론이고. 진정해요, 여보. 일단 경찰서에 가서 사실대로 말하면 돼요. 당신은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그래. 그래야지. 나 지금 바로 가봐야겠어. 준호 씨는 서둘러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경찰서로 향하는 그의 뒷모습은 어딘가 초라해 보였습니다. 혼자 남은 지영 씨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남편을 믿고 싶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최근의 의심들이 떠올랐습니다. 설마 정말?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우리 남편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분명 오해일 거야. 몇 시간 후 준호 씨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얼굴에는 피로와 억울함이 가득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조사받고 왔어. 현주가 내가 훈련 중에 신체 접촉을 과도하게 했다고 주장하더라. 그리고 개인 연락도 자주 했다고. 개인 연락을? 훈련 관련해서 조언해 주려고 했던 건데 그게 잘못됐나 봐. 나는 정말 순수하게 선수를 위해서 했던 건데. 준호 씨의 목소리에는 억울함이 묻어났습니다. 경찰에서는 뭐래요? 일단 양측 진술을 모두 듣고 조사하겠대. 증거가 있으면 제출하라고 하고. 하지만 이런 건 증거가 어디 있어? 그냥 선수가 그렇게 느꼈다고 하면 끝인 거잖아. 지영 씨는 남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여보, 나는 당신을 믿어요. 당신은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고마워, 지영아. 내가 날 믿어줘서. 하지만 그날 밤 지영 씨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여러 생각들이 교차했습니다. 만약 남편이 정말 그런 사람이라면? 아니야. 하지만 화장실의 그 머리카락들은? 그리고 지금 이 성추행 신고는? 다음 날 지영 씨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죠. 수진아, 나야. 혹시 좋은 탐정 사무소 아는 데 있어? 탐정? 왜? 무슨 일 있어? 응.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서. 제발 좋은데 소개해줘. 수진은 자신이 예전에 이혼 소송 때 도움받았던 탐정 사무소를 소개해줬습니다. 그날 오후 지영 씨는 남편 몰래 탐정 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제 남편 일 때문인데요. 지영 씨는 탐정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화장실의 머리카락, 낯선 화장솜, 그리고 갑작스러운 성추행 신고까지. 일단 남편분의 결백을 증명하고 싶으신 거죠? 네. 아니, 사실은 진실이 알고 싶어요. 남편이 정말 무고한 건지 아니면. 지영 씨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사해 보겠습니다. 일주일 정도 시간을 주세요. 집으로 돌아온 지영 씨는 평소처럼 행동했습니다. 남편에게는 탐정을 고용한 사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결백하면 다 밝혀질 거예요. 그래, 고마워. 내가 나를 믿어줘서 정말 힘이 돼. 하지만 지영 씨의 마음속에는 불안과 의심이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진실을 알고 싶지만 두려운 마음. 사랑하는 사람을 믿고 싶지만 의심하게 되는 증거들. 지영 씨가 고용한 탐정은 과연 무엇을 발견하게 될까요? 그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집니다. 진실은 때로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때로는 훨씬 단순합니다. 탐정의 조사가 시작되고 하나씩 드러나는 사실들. 과연 준호 씨는 무고한 것일까요? 탐정 사무소의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베테랑 탐정 김 실장은 20년 경력의 노련한 전문가였습니다. 이런 케이스는 보통 두 가지 중 하나죠. 완전한 무고이거나 아니면 더 큰 비밀이 숨어 있거나. 김 실장은 먼저 현주 학생에 대한 조사부터 시작했습니다. 학교 주변에서 며칠간 잠복 조사를 하고 현주의 동선을 파악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김 실장은 현주가 학교가 끝난 후 훈련장이 아닌 다른 곳으로 향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카페였습니다. 이 시간에 훈련은 안 가고 카페를? 김 실장은 조심스럽게 카페에 들어가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현주는 친구들과 함께 있었는데 그들의 대화가 들렸습니다. 현주야, 너 진짜 신고한 거야? 응. 했어. 근데 진짜 선생님이 그런 짓을 한 거야? 현주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사실은. 김 실장은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사실은 뭔데? 선생님이 나한테 화내서.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서 그랬어. 훈련 중에 내가 실수했다고 엄청 혼냈거든. 다른 애들 앞에서. 헐, 그래서 거짓으로 신고한 거야? 응. 근데 이제 후회돼. 선생님 완전 억울하실 것 같아. 어떡하지? 김 실장은 이 대화를 녹음했습니다. 중요한 증거였습니다.
다음 날 김 실장은 현주를 직접 만났습니다. 학교 앞 공원에서였습니다. 현주 학생이죠? 네? 누구세요? 저는 탐정입니다. 준호 코치님 사건을 조사하고 있어요.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현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학생이 어제 친구들한테 한 이야기 다 들었어요. 사실대로 말해주면 돼요. 현주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거짓말을 했어요.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선생님은 아무것도 안 하셨어요. 정말로요. 제가 훈련 중에 집중을 안 하고 딴짓을 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엄하게 혼내셨는데 제가 그게 너무 창피하고 화가 나서. 그래서 거짓 신고를 한 거군요. 네, 정말 죄송해요. 저도 이렇게 큰일이 될 줄은 몰랐어요. 선생님이 경찰 조사 받으시고 그런다는 거 듣고 너무 무서워졌어요. 김 실장은 현주의 진술을 녹취했습니다. 학생 이제라도 사실대로 말해야 해요. 코치님이 억울하게 피해받고 계시잖아요. 네, 알겠어요. 제가 경찰에 가서 사실대로 말씀드릴게요. 현주는 다음 날 경찰서를 찾아가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제가 거짓으로 신고했습니다. 코치님은 아무것도 안 하셨어요. 제가 화가 나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경찰 조사가 종결되었고 준호 씨의 혐의는 벗겨졌습니다. 그날 저녁 준호 씨는 기쁜 마음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여보, 됐어. 혐의가 다 풀렸어. 현주가 거짓 신고였다고 자백했대. 정말요? 다행이다. 지영 씨도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탐정사무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의뢰인님,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있습니다. 좋은 소식은요? 남편분은 성추행 혐의와는 무관합니다. 학생이 거짓 신고였다고 자백했어요. 그럼 나쁜 소식은요? 김 실장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다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의뢰인님을 직접 만나서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대체 뭘 발견하신 거예요? 전화로는 곤란합니다. 내일 사무실로 오실 수 있으세요? 지영 씨는 불안한 마음으로 다음 날을 기다렸습니다. 다음 날 오후 지영 씨는 다시 탐정사무소를 찾았습니다. 남편은 일 때문에 외근을 나간 상태였습니다. 앉으세요, 의뢰인님. 김 실장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제가 현주 학생 조사를 하면서 혹시나 해서 남편분의 다른 동선도 확인해 봤습니다. 그랬더니요? 의뢰인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신 머리카락 이야기 기억하시죠? 네, 화장실에 있던 그 머리카락의 주인을 찾았습니다. 김 실장이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사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 여성 아시는 분이신가요? 사진 속에는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긴 생머리에 날씬한 체격의 여성이었죠. 아니요. 처음 보는 사람인데요. 이 여성은 박민혜 씨 40세입니다. 직업은 주부이고요. 김 실장이 다음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그 여성이 지영 씨의 아파트 현관문 앞에 서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이 여성이 의뢰인님께서 산후조리원에 계시는 동안 의뢰인님 댁을 여러 차례 방문했습니다. 지영 씨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차례요? 몇 번이나요? 최소 5번 이상입니다. CCTV 기록을 확인한 결과 매번 2-3시간씩 머물렀습니다. 그럼 이 여자가 우리 집에서 말을 잇지 못하는 지영 씨에게 김 실장이 다음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이 여성은 바로 현주 학생의 어머니입니다. 네? 뭐라고요? 지영 씨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사진을 다시 봤습니다. 현주 학생의 어머니가 우리 집에? 왜요? 무슨 이유로요? 김 실장은 더 많은 사진들을 꺼냈습니다. 준호 씨와 박민혜 씨가 함께 있는 사진들이었습니다.
카페에서, 식당에서, 그리고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남편분과 이 여성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아니에요. 이건 오해일 거예요. 제자 어머니니까 상담 같은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지영 씨는 부정하고 싶었습니다. 의뢰인님, 이 사진들을 보세요. 이건 단순한 상담 관계가 아닙니다. 사진 속 두 사람은 너무나 친밀해 보였습니다. 손을 잡고 있는 사진, 차 안에서 포옹하는 사진. 그리고 이건 의뢰인님 댁 현관 CCTV 영상입니다. 노트북 화면에서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지영 씨가 산후조리원에 있던 기간 중 촬영된 것이었습니다. 영상 속에서 준호 씨가 현관문을 열고 박민희 씨를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후 나오는 모습까지. 이 여성이 나올 때의 모습을 보세요. 머리가 젖어 있습니다. 집 안에서 샤워를 한 거죠. 지영 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럼 우리 남편이 내가 아이를 낳고 산후조리원에 있을 때 다른 여자를. 죄송합니다, 의뢰인님. 하지만 증거는 명확합니다. 지영 씨는 의자에서 일어나지도 못했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더 조사가 필요하신가요? 네.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요. 남편을 추궁하려면. 알겠습니다. 계속 조사하겠습니다. 성추행 신고는 거짓이었지만 그 뒤에 숨겨진 진실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남편의 불륜, 그것도 제자의 어머니와.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알게 된 현주 학생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더욱 놀라운 진실이 밝혀집니다. 때로는 거짓말 속에 진실이 숨어 있고 진실 속에 더 큰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현주 학생의 거짓 신고, 그 이면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녀는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요? 탐정 김 실장은 조사를 계속했습니다. 이제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현주 학생을 다시 한번 만나봐야겠어. 며칠 후 김 실장은 다시 현주를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였습니다. 현주 학생, 질문 하나만 할게요. 왜 하필 그 시기에 신고를 한 거죠? 코치님한테 혼난 건 그전에도 많았을 텐데요. 현주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냥 그때가 너무 힘들어서요. 무엇 때문에요? 엄마 때문에. 현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가 코치 선생님과 이상한 관계라는 걸 알게 됐어요. 김 실장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언제 알았죠? 한 달 전쯤이요. 엄마 핸드폰을 우연히 보게 됐는데 선생님과 주고받은 메시지들이 있었어요. 그냥 코치와 학부모 사이가 아니었어요. 현주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은 훈련 끝나고 집에 일찍 들어갔는데 엄마가 집에 없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 선생님 집에 갔더라고요. 선생님 부인이 산후조리원에 계실 때. 그걸 어떻게 알았어요? 엄마 일기장을 봤어요. 엄마는 옛날부터 일기 쓰는 습관이 있거든요. 거기에 다 적혀 있었어요. 선생님과 만난 날, 선생님 집에 간 날. 현주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너무 충격이었어요. 우리 엄마가, 그리고 제가 존경하던 선생님이, 둘이. 그래서 선생님을 신고한 거군요. 네. 엄마를 선생님한테서 떼어놓고 싶었어요. 선생님이 나쁜 사람이라는 걸 증명하고 싶었고, 그래야 엄마도 정신을 차릴 것 같았어요. 김 실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현주 학생, 혹시 어머니가 코치님과 만나는 걸 직접 본 적 있어요? 있어요. 한 번은 훈련장에 엄마가 찾아왔는데 선생님 사무실에서 둘이 너무 가까이 있는 걸 봤어요. 그리고 현주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괜찮아요. 천천히 말해요. 일주일 전에는 엄마를 미행했어요. 엄마가 거짓말하면서 외출하는 걸 알았거든요. 따라갔더니 호텔이었어요. 선생님과 함께.
김 실장은 이 진술도 모두 녹취했습니다. 며칠 후 김 실장은 결정적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호텔 CCTV 영상이었습니다. 영상 속에는 준호 씨와 박민희 씨가 함께 호텔에 들어가는 장면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겠군. 김 실장은 지영 씨에게 연락했습니다. 의뢰인님, 모든 증거가 확보되었습니다. 사무실로 오시겠습니까? 다음 날 지영 씨는 아기를 친정어머니에게 맡기고 탐정사무소를 찾았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보시면 충격 받으실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다 보여주세요. 김 실장은 모든 증거를 보여줬습니다. CCTV 영상, 사진들, 그리고 현주의 진술 녹취록까지. 영상을 보는 지영 씨의 얼굴에서 눈물이 끊임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제가 뭘 잘못한 건가요? 아이를 낳고 조리하는 동안에 그 시간에 다른 여자를. 의뢰인님, 잘못이 아닙니다. 이건 전적으로 남편분의 잘못입니다. 영상은 계속되었습니다. 준호 씨가 박민희 씨를 집으로 데려오는 장면, 현관문이 닫히는 장면, 그리고 몇 시간 후 나오는 장면. 이 여성이 나올 때 보세요. 머리가 젖어 있고 옷도 바뀌어 있습니다. 분명히 집 안에서. 그만 보여주세요. 이제 충분해요. 지영 씨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두 사람의 문자 메시지 내역입니다. 저희가 합법적인 방법으로 확보한 겁니다. 문자 메시지들은 노골적이었습니다. 준호, 오늘 저녁에 만날 수 있어? 보고 싶어. 민희 남편이 늦게 들어온대. 8시에 그 호텔에서 만나. 준호, 알았어. 사랑해. 사랑해라고. 지영 씨는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저한테도 매일 사랑한다고 했었는데. 더 많은 메시지들이 있었습니다. 산후조리원에 있던 기간 동안 주고받은 메시지들도 있었습니다. 준호, 오늘 집에 올래? 아무도 없어. 민희, 그럴까? 선물 하나 사갈게. 준호, 너 자체가 선물이야. 지영 씨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건 현주 학생의 진술입니다. 들어보시겠습니까? 녹음 파일이 재생되었습니다. 현주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가 일기장에 쓴 걸 봤어요. 오늘 준호 집에 갔다. 그의 아내가 산후조리원에 있는 동안 우리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좋다. 그는 나를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했다. 이런 내용이 여러 페이지 있었어요. 지영 씨는 귀를 막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현주 학생이 왜 거짓 신고를 했는지 아시겠죠? 네. 엄마와 선생님을 떼어놓고 싶어서. 맞습니다. 딸로서는 유일하게 생각해낼 수 있는 방법이었던 거죠. 비록 그 방법이 잘못된 것이었지만요. 김 실장이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두 사람이 만난 날짜와 장소를 정리한 리스트입니다. 확인된 것만 총 15회입니다. 의뢰인님이 임신 후기부터 산후조리원까지 그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만났습니다. 리스트를 보는 지영 씨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제가 입덧으로 고생할 때도, 배가 불러서 힘들어할 때도, 출산하고 회복하는 동안에도 계속. 죄송합니다, 의뢰인님. 이런 결과를 드리게 되어서. 아니에요. 감사해요. 진실을 알게 되어서. 비록 아프지만 모르고 사는 것보다는 나아요. 지영 씨는 모든 증거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집에 가서 남편을 기다려야죠. 그리고 모든 걸 따져 물어볼 거예요. 집으로 돌아온 지영 씨는 아기 방에서 잠든 딸을 내려다봤습니다. 미안해, 우리 딸. 엄마가 너를 지켜줄게. 꼭. 저녁 7시 준호 씨가 퇴근했습니다. 다녀왔어. 오늘 너무 피곤하다. 저녁은 먹었어? 여보, 앉아요. 지영 씨의 차가운 목소리에 준호 씨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왜? 무슨 일 있어? 물어볼 게 있어요.
거실 테이블 위에 두꺼운 서류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게 뭔데? 열어보세요. 준호 씨가 봉투를 열자 사진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자신과 박민희 씨의 사진들. 순간 준호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건 설명해 보세요. 이 여자가 누구예요? 지영아, 이건 오해야. 오해? 오해라고요? 호텔 CCTV도 오해예요. 문자 메시지도 오해예요. 당신이 나 산후조리원 있을 때 이 여자를 우리 집에 데려온 것도 오해예요. 지영 씨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제발 설명 좀 해봐요. 모든 증거가 드러나고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된 순간 준호 씨는 과연 어떤 대답을 할까요? 그리고 현주 학생과 그녀의 어머니는 어떻게 될까요? 모든 당사자들이 마주하는 순간이 펼쳐집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배신, 그것을 목격한 딸의 마음. 오늘은 이 사건의 또 다른 피해자 현주 학생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소녀가 거짓 신고라는 극단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 아픈 진실을 들려드립니다. 지영 씨와 준호 씨의 대치가 계속되는 동안 다른 곳에서도 또 하나의 대치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현주의 집. 현주는 어머니 박민희 씨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현주야, 내가 왜 그런 거짓말을 했니? 내 때문에 코치님이 얼마나 고생하셨는데. 민희의 말에 현주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엄마가 그걸 말할 자격이 있어요? 뭐? 엄마는 코치님을 걱정할 자격이 있냐고요? 현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슨 소리야 그게? 다 알아요 엄마. 엄마와 코치 선생님이 무슨 관계인지. 민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너 어떻게? 엄마 핸드폰 봤어요. 일기장도 봤고요. 그리고 엄마 따라가기도 했어요. 호텔까지. 민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아빠는 어떻고요? 그리고 선생님 부인은요? 그분 지금 아기 낳고 조리하고 있잖아요. 현주야. 언제부터예요? 언제부터 그랬어요? 민희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6개월 전부터야. 6개월? 6개월이나? 현주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가 그런 사람인 줄 몰랐어요. 미안해 현주야. 엄마도 어쩔 수 없었어. 어쩔 수 없다고요? 무슨 소리예요? 엄마가 선택한 거잖아요. 현주는 눈물을 흘리며 소리쳤습니다. 나는요, 엄마가 자랑스러웠어요. 항상 나를 챙겨주고 훈련장에 도시락 싸다 주고 대회 때마다 응원 와주는 엄마가 정말 좋았어요. 근데 그런 엄마가 다른 사람 남편이랑. 현주야, 엄마 이야기 좀 들어줘. 엄마도 사정이 있었어. 무슨 사정이요? 아빠랑 싸웠어요. 그래서 다른 남자 만난 거예요? 그게 아니라. 민희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와 아빠는 오래전부터 마음이 멀어져 있었어. 너도 알잖니, 아빠가 집에 얼마나 안 들어오는지. 사실이었습니다. 현주의 아버지는 사업 때문에 지방에 있는 날이 더 많았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 집에 오는 게 전부였죠.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불륜을 저질러요? 엄마도 처음엔 정말 아니었어. 준호 코치님은 그냥 내 코치였고 학부모 상담할 때만 만났었어. 근데 민희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준호 씨가 엄마한테 너무 잘해줬어. 아빠한테서 못 받은 따뜻함을, 위로를, 그런 걸 받았어. 그게 변명이 돼요? 그 사람도 결혼한 사람이잖아요. 부인이 임신했다는 것도 알면서. 알아? 엄마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한 거 알아? 잘못한 거 알면서 왜 계속한 거예요? 선생님 부인이 산후조리원에 있을 때도 만났다면서요? 그때 엄마 일기장에 우리만의 시간이 생겨서 좋다고 썼다면서요? 민희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일기장까지 봤구나. 네, 봤어요.
다 봤어요. 엄마가 선생님 집에 몇 번이나 갔는지, 호텔에서 만난 게 몇 번인지 다 알아요. 현주는 가방에서 노트를 꺼냈습니다. 자신이 정리한 기록이었습니다. 3월 15일 엄마가 미용실 간다고 거짓말하고 나갔는데 선생님이랑 만났죠. 4월 2일 백화점 간다고 했는데 호텔 갔죠. 4월 20일. 그만. 민희가 소리쳤습니다. 그만해, 현주야. 엄마가 잘못했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 해요? 이제 어떡할 건데요? 선생님 부인한테 다 들통났어요. 뭐라고? 어떻게 알았니? 탐정이 조사했대요. 선생님 부인이 탐정을 고용했어요. 내가 거짓 신고한 거 조사하다가 엄마랑 선생님 관계가 다 드러난 거예요. 민희는 주저앉았습니다. 어떡하지? 이제 다 끝난 거예요, 엄마. 선생님은 이혼할 거고 우리 아빠도 알게 되겠죠. 현주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도 운동 그만둘 거예요. 뭐라고? 현주야, 운동은 왜? 어떻게 계속해요? 선생님 얼굴을 어떻게 봐요? 훈련장에 가면 다른 선수들이 뭐라고 할까요? 제 엄마가 코치랑 바람났대 이럴 거 아니에요? 현주야, 나 이미 결심했어요. 운동 그만두고 전학 갈 거예요. 엄마랑 이사도 가고요. 전학? 이사? 현주야,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하지 마. 극단적인 건 엄마예요. 엄마가 우리 가족을 다 망쳐놨잖아요. 현주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습니다. 방 안에 혼자 남은 현주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하지? 현주의 머릿속에는 지난 6개월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처음 엄마의 이상한 행동을 눈치챈 건 6개월 전이었습니다. 엄마가 갑자기 옷차림에 신경을 많이 쓰기 시작했고 핸드폰을 보며 웃는 일이 많아졌죠. 엄마가 무슨 좋은 일 있나? 처음에는 그냥 그렇게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이상한 점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자주 외출을 하는데 돌아오면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그것도 아빠 향수가 아닌 다른 향수였죠. 어느 날은 엄마의 핸드폰에서 문자 알림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준호라는 이름이 떴습니다. 준호? 코치 선생님? 현주는 의아했습니다. 왜 코치 선생님이 엄마한테 문자를 보낼까? 몰래 엄마 핸드폰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현주의 세상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메시지들은 너무나 노골적이었습니다. 단순히 학부모와 코치의 대화가 아니었습니다. 준호, 오늘 너무 보고 싶었어. 민희, 나도. 다음에 언제 만날 수 있어? 준호, 이번 주 금요일은 어때? 저녁에. 민희, 좋아. 그 호텔에서 만나자. 현주는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이게 뭐지?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메시지는 명확했습니다. 그 후로 현주는 엄마를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엄마가 선생님을 만나러 간다는 것, 호텔에서 만난다는 것, 그리고 선생님의 집에도 간다는 것.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선생님 부인이 산후조리원에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였습니다. 선생님 부인이 아기를 낳았다고? 그런데 엄마는? 그날 밤 현주는 엄마의 외출을 따라갔습니다. 엄마는 선생님의 아파트로 갔습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현주는 그 자리에서 울고 싶었습니다. 자신이 존경하던 코치 선생님, 그리고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엄마가 이런 일을 저지르고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훈련장에서도 현주는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선생님을 볼 때마다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우리 엄마와. 어느 날 훈련 중 현주는 실수를 연발했습니다. 출발선에서 늦게 출발하고 코너링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현주, 뭐 하는 거야? 집중 좀 해. 준호 코치가 소리쳤습니다. 집중 안 하면 어떻게 선수 생활할 거야? 다른 애들은 다 열심히 하는데 너만 왜 이래? 다른 선수들 앞에서 혼나는 것이 너무 창피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화가 났습니다. 내가 집중을 못하는 게 누구 때문인데. 그날 저녁 현주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둘 수는 없어. 엄마와 선생님을 떼어놓아야 해. 하지만 어떻게? 엄마한테 직접 말하면 될까? 아니면 아빠한테 말해야 할까? 고민 끝에 현주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선생님을 성추행 혐의로 신고하는 것. 선생님이 나쁜 사람이라는 게 밝혀지면 엄마도 정신 차릴 거야. 그리고 더 이상 만나지 못할 거야. 하지만 그 계획은 실패했습니다. 탐정의 조사로 자신이 거짓 신고를 했다는 게 드러났고 오히려 엄마와 선생님의 관계가 더 명확하게 밝혀졌습니다. 현주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는 엄마를 지키고 싶었을 뿐인데. 우리 가족을 지키고 싶었을 뿐인데. 다음 날 현주는 학교에 가지 않았습니다. 훈련장도 가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현주야, 나와서 밥 먹자. 학교는 가야지. 싫어요. 학교도 안 갈 거고 운동도 그만둘 거예요. 현주야. 엄마, 우리 이사 가요. 여기 있으면 계속 소문 날 거예요. 나도 이 동네에서 못 살아요. 며칠 후 민희는 남편에게 모든 것을 고백했습니다. 남편은 분노했고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당신,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우리 딸 코치랑?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야? 당장 이혼해. 결국 민희와 남편은 이혼 절차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현주는 엄마를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엄마, 나는 엄마 편이에요. 엄마가 잘못한 건 맞지만 그래도 엄마니까. 현주야. 하지만 여기는 못 있겠어요. 다른 데로 이사 가요. 그리고 나도 전학할게요. 현주는 훈련장에 마지막으로 찾아갔습니다. 다른 선수들에게 인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너희들 그동안 고마웠어. 나 이제 운동 그만둘 거야. 뭐? 왜? 개인 사정이 있어. 건강들 하고 다들 꿈 이루길 바랄게. 준호 코치는 사무실에서 현주를 마주쳤습니다. 현주야, 내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이제 알겠어. 미안해. 선생님이 잘못했어. 선생님, 저도 미안해요. 거짓 신고해서.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다 선생님 잘못이지. 준호 코치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현주야, 운동은 계속 했으면 좋겠어. 넌 정말 재능이 있는 선수야. 아니에요. 이제 운동은 하기 싫어요. 트랙을 보면, 이 훈련장을 보면 다 생각날 것 같아서요. 현주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선생님.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현주는 훈련장을 떠났습니다. 3년 동안 땀 흘렸던 그 트랙을 마지막으로 돌아보고는 다시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한 소녀의 꿈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부모의 잘못된 선택이 자식의 인생까지 바꿔버린 것입니다. 거짓 신고는 잘못된 선택이었지만 그 뒤에 숨겨진 소녀의 아픔은 누가 위로해 줄 수 있을까요? 모든 사람들의 그 후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모든 진실이 밝혀진 후 사람들은 각자의 길을 선택합니다. 누군가는 새로운 시작을, 누군가는 뼈아픈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선택의 결과입니다. 모든 진실이 드러난 지 일주일 후, 지영 씨는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남편의 불륜이 명확하게 입증되었으니 재산 분할에서 유리한 위치에 계십니다. 재산은 상관없어요. 그냥 깔끔하게 끝내고 싶어요. 하지만 의뢰인님, 아이 양육비와 위자료는 확실히 받으셔야 합니다. 변호사의 말에 지영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우리 딸을 위해서라도 그래야겠죠. 준호 씨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이혼 조건에 대해 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지영아, 정말 미안해. 변명의 여지가 없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줄게. 미안하다는 말은 이제 듣기 싫어요. 서류에 서명이나 하세요. 이혼 조정 자리. 두 사람은 차갑게 서류를 주고받았습니다. 양육권은 아내에게, 양육비는 매월 200만 원, 위자료는 1억 원, 재산 분할은 7대3. 이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준호 씨가 서명했습니다. 3년의 결혼 생활이 몇 장의 서류로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법원을 나서는 지영 씨의 뒷모습을 준호 씨는 멀거니 바라봤습니다. 지영아. 하지만 지영 씨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앞만 보고 걸어갔습니다.
그날 밤 지영 씨는 친정어머니와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딸아 힘들지? 괜찮아요, 엄마. 이제 끝났으니까요. 그 사람은 정말 나쁜 놈이야. 어떻게 아이 낳은 아내를. 이제 그 사람 얘기는 하지 말아요, 엄마. 나는 앞으로 우리 딸이랑 잘 살 거예요. 지영 씨는 자고 있는 딸을 내려다봤습니다. 넌 아빠 없이도 행복하게 자랄 거야. 엄마가 2배로 사랑해 줄게. 한편 준호 씨는 코치직을 그만뒀습니다. 팀에서 먼저 사직을 권유했습니다. 준호 코치 이번 일로 팀 이미지가 많이 실추됐어. 미안하지만 그만두는 게 좋을 것 같아. 알겠습니다. 제 불찰입니다. 20년 가까이 몸담았던 육상계를 떠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집도 정리해야 했습니다. 이혼 후 그 집에서 혼자 살 수는 없었습니다. 곳곳에 지영 씨와 아기의 흔적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죠. 짐을 싸는 준호 씨의 눈에 결혼 사진이 들어왔습니다. 행복하게 웃고 있는 자신과 지영 씨의 모습. 내가 이 모든 걸 망쳤어. 준호 씨는 사진을 가슴에 꽉 안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박민희 씨 역시 큰 대가를 치렀습니다. 남편과의 이혼이 성립되었고 동네에서는 소문이 퍼져나갔습니다. 저 집 사모님이 딸 코치랑 바람났대. 어머 정말? 그것도 코치가 결혼한 사람이라며? 맞아. 심지어 그 코치 부인이 아기 낳고 산후조리 중일 때도 만났대. 민희는 외출할 때마다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들어야 했습니다. 엄마 빨리 이사 가요. 여기 더 있기 싫어요. 현주의 말에 민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다른 지역으로 가자. 새로 시작하는 거야. 그들은 서울을 떠나 경기도의 한 작은 도시로 이사했습니다. 아는 사람이 없는 곳에서 새로 시작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현주는 새 학교에 전학을 갔습니다. 운동부가 아닌 일반 학생으로요. 전학생 박현주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새 학교 새 친구들. 하지만 현주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나는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했을까? 방과 후 현주는 혼자 운동장을 걷다가 트랙을 발견했습니다. 무의식 중에 트랙 위에 섰습니다. 달리고 싶다.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트랙을 보면 옛 훈련장이 생각났고 코치 선생님이 생각났고 모든 고통스러운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다신 달리지 않을 거야. 현주는 트랙을 떠났습니다. 민희는 작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이혼 후 경제적으로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어서 오세요. 손님들을 맞이하며 살아가는 일상. 화려했던 과거는 이제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퇴근 후 집에 돌아온 민희는 현주와 마주 앉았습니다. 현주야, 엄마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엄마 때문에 내 꿈을 망쳤어. 내가 그렇게 좋아하던 육상을. 엄마 때문에. 민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울지 마요. 이미 지나간 일이에요. 현주야, 운동 다시 하는 거 어때? 여기 학교에도 육상부가 있다며? 싫어요. 다시는 하기 싫어요. 하지만 넌 재능이 있잖아. 그걸 포기하기엔 너무 아까워. 엄마, 나는 이제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그냥 조용하게. 현주는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자 운동화가 보였습니다. 오래된 육상 스파이크였습니다. 선생님이 사주신 거였지. 현주는 운동화를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과거와의 단절이었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지영 씨는 아기와 함께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우리 딸 이제 돌 지나서 걸음마도 하네. 엄마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알아? 아기는 지영 씨를 보며 해맑게 웃었습니다. 너는 행복하게 자랄 거야. 엄마가 꼭 지켜줄게. 지영 씨는 육아와 병행하며 온라인 쇼핑몰을 시작했습니다. 경제적 자립을 위해서였습니다. 힘들지만 할 수 있어. 나는 강한 엄마니까. 어느 날 동네 놀이터에서 다른 엄마들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어디서 일하세요? 저는 싱글맘이에요. 아, 그러시구나.
죄송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처음에는 싱글맘이라는 것을 말하기 어려웠지만 이제는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이혼한 것 부끄러운 일이 아니야. 나는 잘못된 관계를 끝낸 거고 더 나은 삶을 선택한 거야. 준호 씨는 다시 취업을 시도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육상계에서의 소문이 퍼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준호 코치 아시죠? 그 사람 불륜 사건이 있었잖아요. 아, 그래서 코치 그만뒀다던데? 맞아요. 우리 팀은 그런 사람 받을 수 없죠. 여러 곳에 이력서를 넣었지만 번번이 탈락했습니다. 결국 준호 씨는 체육 관련이 아닌 다른 일을 찾아야 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을 시작했습니다. 이게 내가 선택한 결과구나. 땀을 흘리며 일하는 준호 씨. 과거 국가대표 선수였던 그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퇴근 후 좁은 원룸으로 돌아온 준호 씨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딸의 사진을 보고 싶어서였습니다. 하지만 지영 씨가 모든 사진을 삭제하라고 했던 게 기억났습니다. 미안해. 아빠가 미안해. 준호 씨는 빈 화면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박민희 씨와 현주도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현주는 새 학교에 적응했고 친구들도 생겼습니다. 하지만 운동은 하지 않았습니다. 현주야, 너 육상 했었다며? 우리 학교 육상부 들어오면 안 돼? 체육 선생님의 제안에 현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선생님. 저는 이제 운동 안 해요. 왜? 기록 보니까 엄청 좋던데? 그냥 하기 싫어졌어요. 현주는 더 이상 트랙을 밟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선택이었습니다. 1년 후 지영 씨는 온라인 쇼핑몰이 안정궤도에 올라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겼습니다. 우리 딸 이제 어린이집도 다니고 엄마는 사업도 잘 되고 우리 잘 살고 있지? 아기는 이제 제법 말도 하고 걸음도 잘 걸었습니다. 엄마. 그래, 우리 딸. 엄마 여기 있어. 지영 씨는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이혼의 아픔은 여전했지만 딸과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지영 씨는 우연히 준호 씨를 마주쳤습니다. 동네 마트에서였습니다. 지영아. 안녕하세요. 지영 씨는 냉담하게 인사했습니다. 딸은 잘 지내? 네, 잘 지냅니다. 걱정 마세요. 나도 한번 볼 수 있을까? 면접 교섭권이. 법원에서 정한 대로 한 달에 한 번 2시간. 그것만 지키세요. 알았어. 고마워. 지영 씨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준호 씨는 그런 그녀의 뒷모습을 안타깝게 바라봤습니다. 그날 밤 준호 씨는 작은 원룸에서 혼자 술을 마셨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후회는 이제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미 모든 것이 끝났으니까요. 민희 씨는 카페 아르바이트를 계속하며 현주를 키웠습니다.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았지만 모녀는 서로 의지하며 살아갔습니다. 엄마, 나 이번 시험에서 전교 10등 했어. 정말? 우리 현주 최고야. 민희는 딸을 꼭 안았습니다. 현주야, 엄마가 너한테 해줄 수 있는 게 많지 않지만 그래도 엄마는 너를 사랑해. 나도 알아, 엄마. 나도 엄마 사랑해. 비록 과거의 실수로 많은 것을 잃었지만 민희는 딸과의 관계만큼은 지키고 싶었습니다. 어느 봄날 현주는 혼자 공원을 산책하다가 조깅하는 사람들을 봤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문득 달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 정말 운동 안 할 거야?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이제 그런 삶은 끝났어. 나는 평범하게 사는 게 좋아. 현주는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트랙에 대한 그리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지영 씨의 딸은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새아빠를 진짜 아빠처럼 여기며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지영 씨의 사업은 더욱 번창했고 가정은 평화로웠습니다. 엄마, 나 이번에 반장 됐어. 우와, 정말?
우리 딸 대단한데? 행복한 웃음소리가 가득한 집. 지영 씨는 과거의 고통을 이겨냈습니다. 준호 씨는 50대가 되었습니다. 여전히 혼자 살며 건설 현장 일을 했습니다. 딸은 이제 거의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딸의 SNS를 몰래 봤습니다. 새아빠와 행복하게 웃고 있는 사진들. 저 아이가 내 딸이 맞나? 준호 씨는 쓸쓸히 웃었습니다. 내가 저 아이 인생에서 사라져도 되는 존재가 되어버렸구나. 현주는 30대가 되었습니다. 대기업에 취직해 승진을 거듭했고 결혼도 했으며 아이도 낳았습니다. 여보, 우리 아이 이름 뭐로 할까? 희망이는 어때? 희망이. 좋아. 희망이. 현주는 자신의 아기를 보며 다짐했습니다. 나는 우리 엄마처럼 실수하지 않을 거야. 이 아이한테는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줄 거야. 회사 체육대회에서 우연히 달리기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현주 씨 같이 계주 뛸래요? 출발선에 섰을 때 오랜만에 느껴지는 설렘. 출발.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이 느낌. 오랜만이야. 그날 밤 현주는 옛날 사진을 꺼내 봤습니다. 트랙에서 달리던 자신의 모습. 나 정말 행복해 보이네.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이야. 나는 지금 다른 길을 걷고 있어. 그리고 지금도 행복해. 미니 씨는 60대가 되었습니다. 손주도 생겼습니다. 할머니. 그래, 우리 손주. 할머니가 맛있는 거 해줄게. 평범하지만 따뜻한 노년. 가끔 과거를 떠올리면 가슴이 아팠지만 이제는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내가 저지른 실수의 대가. 그리고 용서받기 위한 삶. 어느 가을날 준호 씨는 혼자 공원을 걷다가 육상 트랙을 발견했습니다. 아이들이 열심히 달리기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더 빨리. 팔을 더 흔들어. 코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호 씨는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저것이 내가 잃어버린 모든 것이구나. 가정도 직업도 명예도 사랑하는 사람들도 모두 잃었습니다.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이 평생을 좌우하는구나. 준호 씨는 트랙을 등지고 걸어갔습니다. 석양이 그의 외로운 뒷모습을 길게 늘어뜨렸습니다. 같은 시각 지영 씨는 가족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 학교에서 있었던 일 들어줄래? 그래, 말해봐. 웃음소리가 가득한 식탁. 지영 씨는 행복했습니다. 과거의 아픔이 나를 더 강하게 만들었어. 그리고 이제는 진짜 행복해. 현주는 퇴근 후 집에 돌아와 아기를 안았습니다. 우리 희망이 엄마 왔어. 아기가 해맑게 웃었습니다. 너는 행복하게 자랄 거야. 할머니나 엄마가 겪었던 그런 아픔은 절대 겪지 않을 거야. 미니 씨는 그날 저녁 새 남편과 함께 산책을 했습니다. 당신 현주가 오늘 승진했대요. 정말? 우리 딸 대단하네. 네, 정말 다행이에요. 제 실수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잘 자라줘서.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이제 다 지나간 일이고 당신은 충분히 속죄했어요. 미니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래. 이제는 평화로워. 비록 과거의 죄는 평생 안고 가겠지만 그렇게 모든 사람들은 각자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지영 씨는 고통을 딛고 새로운 행복을 찾았습니다. 준호 씨는 모든 것을 잃고 외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현주는 꿈을 포기했지만 새로운 길에서 성공을 거뒀습니다. 미니 씨는 두 번째 기회를 얻어 조용히 속죄하며 살았습니다. 한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합니다. 준호 씨는 짧은 쾌락을 선택했고 그 대가로 가정도 직업도 딸의 사랑도 모두 잃었습니다. 50대가 된 지금도 홀로 원룸에서 과거를 후회하며 살아갑니다. 지영 씨는 배신당한 피해자였지만 좌절하지 않고 일어섰습니다. 경제적으로 자립했고 새로운 사랑을 찾았으며 딸에게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줬습니다. 고통은 그녀를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현주는 부모의 잘못 때문에 꿈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원망 속에 갇히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길을 개척했고 자신만의 성공을 이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이에게는 절대 같은 아픔을 주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미니 씨는 잘못된 선택을 했고 그 대가를 치렀습니다. 남편을 잃었고 동네에서 쫓겨났으며 딸의 꿈까지 빼앗았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기회를 얻었고 이번에는 실수하지 않기 위해 매일 노력합니다. 배신의 대가는 생각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그 무게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전해집니다. 특히 아무 잘못도 없는 아이들에게까지. 그리고 자기 자신마저도. 한번 깨진 신뢰는 다시 회복되기 어렵습니다. 한번 저지른 실수는 평생의 후회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배신의 대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교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